지난번에 우리 선관위 이제 전원 협력 동의 이후에 전원 사퇴하시고 새로 모집되신 선관위원들 휴직분 중에 5분 발의해 주셨고요. 이제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11호 안건 이주자 대표의 임원 이사 선출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관위원장님 호선되셨으면 저희 투표 진행 좀 도와주시고 추천, 셀프 추천도 좋으시고 다른 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이사 네분 중에 수락 하십니까? 예. 선관위원장님 여기 1번 일단 후보 나오신 분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양승주 대표님 일단 추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관위원장입니다. 오늘 있습니다. 23일 회의를 위해 감사합니다. 2번 양승주 대표님이십니다. 34, 36동이요. 134, 136이십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세요. 총무이사, 총괄이사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바로 한 분 있으니까 추천은 없으세요? 그러면 전자투표로 O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네. 그러면 따로 더 후보자가 없으셔서 1번 찬성, 2번 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도 가능하신데 없으신가요? 아직 안 해. 저희가 지금 선관위 회의로 자리에 안 계셔도 바로 확인되면 추천해주신 분 의사 확인해서도 진행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없으시면 결석이 많으셔서 좀 한번 부재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계시면 의사 물어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반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찬성 1번, 이제 저희 총괄이사 자리 1번 찬성, 2번 반대입니다. 양승주 대표님께서 단독 후보를 추천되셨습니다. 화면 나오면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이제 누르시면 아, 돼요. 죄송합니다. 단독 후보라서 제가 눌렀어요. 네, 혹시 뭐 저기 가구나 세번 하면은 안 되면은 뭐.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안 되네요. 번호 누르시고 꼭 오케이 버튼 눌러주세요. 찬성 1번 오케이, 반대 2번 오케이. 안 돼요. 제가 가게 세팅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11시부터 관리실에서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갔는데 여러모로 조금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너무 열심히 보느라. 눌러보세요. 안 돼요. 오케이 버튼. 따로 종이도 지금 준비 안 했잖아요. 지금 한번 아, 네네요. 됩니다. 15분 현재 참석하셨습니다. 아, 네, 개찰해주세요. 네, 11호 한번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됐으니까 이제 안 해요.
되셨습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낮 시간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러면 지금 혹시 이혜정 과장님, 저희 유튜브 링크 지금 바이비에 올라갔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5분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성관이와 7분 됐는데 12분이 오셔가지고 치열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유튜브 링크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저희 이제 유튜브 링크로 저희는 이제 하루원권이 지금 벌써 바이비와 네이버 부동산 카페와 지금 기사까지 요청도 안 했는데 이제 기사까지 써가지고 이제 제목만 보면 잠실에서 신개념 리모델링 관련 설문조사 실시했고 이제 더뉴하우스와 렉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링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초반에 이런 거는 먼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루 한 건으로 바로 넘어가겠고요. 우선 넘어가겠고 회의 자료에는 미처 배포되지 못했던 그 책상 위에 보시면 그 자료 또 하나, 그다음에 이 자료가 이제 올라갈 거고요. 일단은 제안자이신 대외협력이사께서 말씀 주시기 전에 저희가 이게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바이비 설문조사란에는 투표와 다르게 소유주 그리고 사용자와 소유주에게 필터링을 해서 투표 권한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비에 가입되셔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문조사가 가기 때문에 잊지 못하게 입주자 등 대상이라고 적었으나 왜냐면 그 문자를 모두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을 보시면 이제 사용자와 소유자를 구분해서 이제 자체 필터링 관리실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박진영 이사님께서 설명 조금 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47동, 148동 대외협력이사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 안건을 사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안건이 사실 나오기 전부터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주거 환경을 다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미 언론 보도에서 좀 많이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는 약간 언론 보도에도 나온 것과 같이 두 개의 건설 회사에서 이제 용적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구축 아파트에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전제는 용적률의 증가가 이제 힘든 아파트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적률이 증가를 허가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이랑 기부 찬압 이런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제 용적률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프로젝트로 일단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건설 회사에서도 왜냐하면 그렇게 제안이 되어야 조금 더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진짜 재건축까지 필요한 그런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이 있을까 해서 두 가지 업체가 이제 지금 제안을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이건 어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사업을 위한 투표의 그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언론에 이제 많이 나왔고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보니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사를 묻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두 업체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초안에도 보시면은 그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은 이제 제가 해당 업체들이랑 좀 통화도 해보고 이제 논의를 이제 들어서 거쳐서 이제 확인된 부분대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일단 현대건설이 이제 제안하는 그 대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뉴하우스라고 하는데 원칙은 공용 부분에 이제 손을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그러니까 세대 내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용 부분인 조경, 외벽, 주차장,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센터, 신설 등 이런 부분을 다 것인데
다만 이제 전유 부분의 경우에도 특화 도면을 제한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의 제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화 도면을 이제 선택하는 세대에 한해서 자기들이 이제 입주자 개별 신청과 개별 부담에 의거해서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하는 이 전유 부분도 공사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제한을 주고 있고, 이주가 이제 필요한지 안 한지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이 리모델링과 이 대수선 사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대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주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 부분을 주로 개선하는 것이고 전유 부분을 손대지 않고 이제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만 사실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주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크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이제 변동이 있느냐, 이게 뭐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한 아파트와 같이 거의 신축급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 쪽에서는 이것은 어쨌든 대수선 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준공 연도는 리셋되지 않는다. 그래서 준공 연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현대건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제 단지 고급화 정도에 따라서 DH 브랜드의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진행 주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현대건설이 제안하는 대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대수선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주체하에 장기수선 충당금의 증액을 통해서 공사비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그 증액을 위한 이제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성물산이 이제 제안하고 있는 넥스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의 범위가 현대건설의 대수선 사업에 비해서 좀 큽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전체를 다 손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전유 부분의 경우에도 세대가 이제 뭐 사실은 원칙적으로 인테리어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넥스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삼성물산이 확인을 해본 결과 자기들은 이주를 좀 필요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 다만 종전의 리모델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넥스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증가를 일단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부 뭐 분당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그 리모델링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라든지 공사 기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또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전유 부분까지 다 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지가 거의 신축급으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유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손대는 거, 그러니까 골조만 그대로 두고 거의 다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삼성물산도 이 넥스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제공된 팜플릿이나 이런 것에 아주 정확하게 막 나와 있지는 않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라고 이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골조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 아파트로 변경돼서 등기가 돼야 되고 건축물 대장이 전체적인 변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 연도가 당연히 리셋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미 뭐 진행되고 있던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 아파트들의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용적률의 증가가 없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저희 그 삼성물산에서 전체적으로 시공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미안으로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입주민들이 레미안 브랜드를 굳이 원하지 않는다. 잠실 S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네들은 원칙적으로 레미안 브랜드도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 주체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법상의 그 리모델링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의 별도 설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비업체가 여기 인볼브가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조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리모델링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에 뭐 이주비, 사업비 조달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에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증액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자기들도 등납 옵션이나 뭐 그런 재무적인 뭐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드리기는 했습니다. 동의 요건도 리모델링 조합과 똑같이 리모델링 절차에 따라서 동의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요건에 있어서는 약간
그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대수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설명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혹시 입주민들 중에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대표님이 계실까요? 좀 생각보다 정말 설문조사인데 좀 뜨거운 감자가 돼서 개인적으로는 또 언론에서도 알아서 보도를 내줘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이제 생각은 이제 연단지에서 계속 이제 뭐 커뮤니티 공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에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이건 설문조사이고요. 사실 이제 요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봤던 이유는 입주자 등께서도 이 설문조사란에 올라가면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소유주만 대상으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투표에 올리시면 되지만 그게 또 아무리 저희가 전제 조건을 이거는 설문조사다라고 하더라도 투표란에 올라가는 순간 이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만 해보고 우리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건설적인 논의를 한다라는 게 목적이지 당장 이거를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5, 6, 7, 8세대의 의견을 취한다는 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좀 많이 질문 주세요. 그 궁금해 하시는 내용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박진현 이사님 설명회를 제가 안 가봐서 제가 못 들은 부분 혹시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현대하고 삼성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뭐 삼성에서 원하는 리모델링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는데 싹 다 바뀌는 뭐 골조 빼고 다 바뀌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관심 있는 건 이주하지 않으면서 수선을 할 수 있는 현대 쪽이 이제 좀 일단 관심이 가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낡은 아파트를 수선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낡은 수도관이라든지 뭐 녹물 나오는 수도관, 하수관 이런 것도 문제인데 그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게 맞는 거죠? 아니요. 그 부분도 손을 댈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하기 직전에 아파트도 배관 교체는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배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현대건설에서 설명하는 거는 배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범위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공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원한다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파트 입장에서 뭐 외벽을 막 화려하게 바꾸는 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외벽은 제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현대건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현대건설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방식은 여태까지 좀 시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나왔던 그대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가 이제 지금 첫 사례로 진행 중이에요. 거기가 지금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대수선 형태로 공동주택을 대수선 형태로 그렇게 대규모로 정말 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가 거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진행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더 어디가 빠른 거예요? 거의 저희 아파트랑 거의 중공년도가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중공년도 있습니다. 거기가 2008년이에요. 제가 몇 월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랑 거기가 원래 경남 차관 아파트인가 그랬었는데 거기가 이제 힐스테이트로 거기는 단지가 1000세대 조금 안 되고 그래서 2008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월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봤었고 네, 엘스도 제가 구청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용적률을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동 그 용적률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하고 조금 저희하고 좀 틀린 게 네. 거기는 법정 용적률이 279.45인데 실제 준공시 277.63%예요. 그 1.82% 잠깐만 1.82%의 차이가 약 200평 정도 공간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용적률이 있어서 이게 중축도 가능한 그런 플러스 되는 점이 있고 여기 보면은 900 몇 세대고 거의 15평 많아야 지금 30평이 64세대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삼정 일방 주거지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이 250%인데 기부 체납 통해서 279.99%에서 최대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건축물 대장 제가
확인을 했고요. 중축에 불과하고 숨은 용적이 없는데 지상 유후 분지도 없어요. 그래서 지하 공간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삼성동 같은 시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258평이 원래 있었고 그러다 보면 834평의 중축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외관은 도색을 보니까 거긴 오래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페인트도 칠하고 여기 도색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더라고요. 세대 규모도 작고 근데 여기하고 저희하고 좀 한다는 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용적률이 포함되진 않지만 지하 피트 공간을 못 건드린다. 배관 설비가 지나는 공간이라 허가가 불가하다. 이거는 구청에서 확인한 거고 소방법 문제도 있다. 이러는데 여기서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리센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신 뭐 커뮤니티 중축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 없어요. 커뮤니티 진축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그거 시정할게요. 그쪽이 관심을 알았습니다. 받고 있다고 얘기 아니요. 제가 그쪽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지. 커뮤니티 리센치가 하고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간다는 해야 된다고 이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윤미애 대표님. 이유는 공원연 독립된 공간이고 배설 설비가 지나는 곳이 아니라서 가는 허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데 현대건설 리모델링을 이런 상황인데 이거 다 알아보시고 하신 겁니까? 네, 그 126동, 128동 윤미애 대표님, 저희가 그 피트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구청에다가 알아본 바가 있고요. 그런 세부적으로 저희가 지하에 어디에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계를 받아보지 않으면 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후보지로 지금 사실 꼽히는 부분이 그 지하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큰 가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더 스크리닝을 해봐야 저희가 어떤 공간에 추가적인 용적률이 증가 없이도 커뮤니티가 가능할지는 사실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커뮤니티 중축이 뭐 다른 뭐 신축 아파트급으로 굉장히 뭐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스터디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찾아보면은 없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제가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난번 세대 참고 한다고 했는데 의견까지 다 받으셨는데 의결 안 받았는데요, 세대 창구? 어떤 세대? 그러니까 조사를 했죠. 근데 그때 한다고 아니 그러고 나서 왜 아무 그 의견이 없어요? 왜 어떻게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계속해서 구청을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담당하고 계셨던 이제 동 대표님하고도 계속 소통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트 공간이라는 공간이 소방법이라던가 네네. 배관 지나가는 곳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2008년 기축 아파트라서 지금 신축과 다르게 만약에 소방법에 이제 위반이 되면 이게 추후에 사고가 생기면 지금 기수가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는 게 진행 맞고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일단 사람들이 커뮤니티 안 한다 아니요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대표님 지금 이 안건과 관련된 거예요? 이 얘기 그럼요. 해주세요. 아니 이 얘기 마저 이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요 주제에서 지금 벗어나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지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올린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던가 대수선을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삼성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재건축을 할 때 현대건설에서 전면적으로 다 맡아서 재건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현대건설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 홍보를 위해서 서로 그 니즈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숨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일 잘 알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진행을 해준 것 뿐이고 당연히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알아볼 일이지 지금 저희가 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대표님들도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이걸 지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뭐 저도 3년 전에 인테리어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주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분들은 더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이거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사실은 뭐 방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라이브로 그 제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지금 그 설문조사 초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그 저희가 설문조사 기능의 제한사항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거를 소유주한테만 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1번 설문으로는 일단 소유자인지 임차하고 있는 사용자인지를 먼저 이제 묻는 설문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러한 리뉴얼 프로젝트에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찬성 반대를 일단 묻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런 그러면 두 가지 일단 제한되고 있는 방식이 있으니 대수선 방식을 선호하시는지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호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을 또 하나를 추가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용 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신지 해서 3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일단 1억 원 이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봤고요. 이 1억 원 이하로 이제 한 이유는 사실은 넥스트 리모델링을 제한하는 삼성물산에서는 대략적인 금액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너무 이제 그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고급화 정도라든지 해당 뭐 단지 규모라든지 너무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분석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주셨지만 그 현대건설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미 진행 중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1억 원은 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대략적인 그런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1억 원 이하로 일단은 추가를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나도 기자는 처음 봤는데 그 대수선하고 대수선을 했을 때 대수선 부분에서 변경 동의 공용 부분을 하는데 조경 내력 주차장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지하 건설 중에서 제가 눈이 가는 거는 커뮤니티고 나머지 조경 내력 주차장 엘리베이터는 뭐를 바꾸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내력도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저희가 일단은 어디죠? 뒤에 네, 뒤에 이제 그 현대건설에서 제안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일부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도 좀 예쁘게 뭐 약간 현대적으로 좀 바꾸는 부분이 있고 문주부터 시작해서 뭐 조경 내 그런 조경 시설물들 있잖아요. 뭐 조각이라든지 뭐 실제 나무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싹 바꾸고 그리고 부대 시설도 지금 썬큰 부대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커뮤니티 일부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가적인 그런 공간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스마트 주차 시스템, 약간 로봇을 이용한 그런 주차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실제로 좀 개선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범위를 좀 정할 수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현대건설로부터 그럼 우리가 조금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제외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이 슬라이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넣지 못한 것이고 이제 뭐 모든 게 거의 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도 조경 환경부터 시작해갖고 동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 이제 유휴 공간 이용해서 커뮤니티 그리고 외벽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 출입구 그리고 필로티 조명 이런 거 다 놀이터 선택적으로 아니면 이제 노인정 그다음에 관리동 사무실부터 해서 다 이제 선택하는 것들은 다 바꿔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만 이제 원치 않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요. 집에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화장실은 A 업체, 거실은 B 업체, 주방은 C 업체한테 주던 거를 이제 턴티 형태로 한 업체한테 다 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삼성병 힐스테이트는 언제 하나요? 저희가 들은 건 그날 이제 자신 있게 이분들은 26년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라고 26년? 얘기는 했으나 그렇게 아무것도 조용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대표님들 제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어서 말이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시작도 안 된 사업이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2008년에 이제 준공이 돼서 이제 기축 아파트를 들어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주민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것 뿐이지 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의 시작이라던가 뭐 시초가 된다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업체에서는 당연히 26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어디까지나 업체의 희망일 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거는 없어요. 아까 질문 하고 싶으셨는데 말씀 주십시오. 박상빈 대표님. 만약에 지금 이번 설문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찬성이 90%가 나왔어요. 예. 95%. 그리고 1억 그리고 난 하고 싶다 이런 게 대부분이 주변에 굉장히 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그럼 이 경우에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커뮤니티 네, 먼저 말씀 주세요. 사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을 조금 더 넥스트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뭐 대부분의 이제 찬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증액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설계에도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설계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 부담 없이는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증액을 위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사실 현대건설과 뭐 다른 업체든 어떤 업체든지 간에 이 사업의 모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고, 제 생각에는 구청과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수선 허가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나와 있지만 대수선의 행위 허가의 주체가 또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이런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일단 뭐 초기적인 그 최초의 그런 논의 같은 것들이 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들 혹시 제 긴급 제안인데 이 설문조사 요거를 지금 설문조사 가입이 설문조사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 마지막 장 보시면 이제 금액으로 마지막을 했는데 혹시 5번에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해서 만약에 찬성하신다면 어떤 사유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주거환경 리뉴얼 프로젝트에 찬성하십니까? 1번 뭐 커뮤니티, 그러니까 뭐가 이제 주된 이유이시냐? 1번 커뮤니티, 2번 조경, 3번 이제 뭐 노후화된 어떤 뭐 기타 다른 공용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거를 만약에 밴드에 올리고 최종으로 대표님들께서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견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예. 어차피 저희 네. 승강기가 굉장히 문제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승강기는 교체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어차피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하더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같이 하면은 승강기가 거기에 묻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거를 논의를 저는 그거를 좀 예. 이왕할 거면 예, 예. 예, 예. 그 찬성하실 이유에다가 1, 2, 3, 4에 5번 엘리베이터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님들 설문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그 핫한 그 반응이 와서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더 사실 2025년 저도 많이 아쉬워요. 눈에 띄는 변화 냉정하게 우리 없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조금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거 좀 눈에 띄는 변화도 하고 당연히 내실도 다지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안건을 좀 집어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요거는 최종으로 그 박진영 이사님이랑 논의해서 밴드에 최종으로 올리고 밴드에 안 들어오신 대표님들께도 개인 사견 여쭤본 다음에 커뮤니티, 뭐 승강기, 조경 등의 사유로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은 입주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이제 사용자, 소유주분들께 가지만 필터링을 거쳐서 소유주분들만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으로 생각하셔서 저희 안건에 대한 내용 다시 이제 보시면요. 하루 한 건, 이제 잠실 엘스 아파트.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요거 그 이제 몇몇 대표님들께서 사실 저는 이제 신개념 리모델링이고 설문조사기 때문에 크게 예민한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이제 잠실에서 주거환경 리뉴얼 프로젝트 관련 설문조사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호 한 건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그 OK 버튼 눌러주세요. 뜻 말씀드리지만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특별하지만 이걸 의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설문조사라서 저도 의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슈가 워낙 조금 가벼운 이슈는 아니다 보니
그냥 본문이니까 그냥 예, 정말 설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케이 버튼 없는지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옆에 선정 1번 오케이, 반대 2번 오케이 버튼 눌러주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거는 19분밖에 안 된다고요? 없을 텐데. 19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카운트 잘못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8호 건 찬성 17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찍어놔 주세요. 네, 다음 요거 뵌 후에 어쨌든 최종 의견은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안건은 예산안 안건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 그리고 저희 오늘은 회계과장님께서 아마 질의응답 다 받아주실 거거든요. 조금 오류 있었던 부분,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제안 주시고 싶은 대표님들 있으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질문 좀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네, 최양순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예산안 작성 시에 저희 실수로 제수당 18수 회의자를 추천드려서 잘 안 들려요. 제수당의 선임수당에서 안전보건관리자로 5, 6 표기하여 주택관리사 선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질문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선임권으로. 네. 백기준 유통 윤미애 대표님 질문해 주세요. 여기서 지책수당이요. 지난달 같은 18페이지예요. 지난달에 온 예산안하고 이게 틀려요. 지책수당이 없던 203만 원인데 전번에는 178만 원인가 봐요. 왜 여기는 어떤 문구도 하나도 없이 지책수당이 딱 203만 원. 그거는 제수당에 대한 표기만 지책수당이야, 지책수당. 네네. 203만 원. 네. 전번에는 누구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아, 전에도 동일하게. 그때 그리고 거기가 돈이 틀려요. 지금 거기는 170. 네네. 그거는 뭐예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26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그 제수당이 저희가 이제 연수가 되다 보니까 네,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네네. 세계자료 2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저희가 이제 연수가 되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제수당이라는 명분이 없는 그냥 제수당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총 금액에서 그 기본급으로 편입하면서 그 제수당이 좀 변동된 금액으로 표현이 됐는데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현재 급여하고 26년도 인상 예정 급여를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책수당에는 173만 원이니까 맨 위에 있는데 같은 지책수당 아니에요? 지혜수당이라는 거는 493만 원이 있고 여기는 이거 똑같고 그 3만 원 차이인데 지금 173만 원하고 203만 원하고 이게 같나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지금 18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난달 거예요. 지난달에 예산안에서 네네. 이게 틀려요. 지금 왜 틀리는지 그건 있잖아요. 지난달에 안 계셨나요? 아,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36페이지요. 지난달 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달 회의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보세요. 아, 173만 원 돼 있죠. 아, 네, 잠시만요. 과장님 수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바꿔주세요. 이게 같은 지책수당인데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누구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203만 원 돼 있네요. 일단 그럼 다른 질문, 지금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해요? 수당이 그 26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네. 제가 그거를 간편화하긴 했는데 불편하시다 그러면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수당에 여기 168만 원 장려법 지금 여기 이제 203만 원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기계설비 팀장님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들고 올려드렸어요. 그다음에 기계설비 팀장 뭐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들고 이렇게 증액 부분이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있네요. 두 분이 지금 바뀌신 것 같은데. 세 분 밑에 건축팀장님, 팀장님이 바뀌셨고 네. 과장님들은 8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팀장이 10에서 15로 가고 과장이 8에서 10으로 가고요. 2만 원으로 2만 원씩. 확인되셨을까요? 조금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거에서 아마 몇만 원 조금 차등지고 있는데 평균은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이제 각각 갭 차이가 조금 커서 1안은 20만 원 증액, 2안은 20만 원 맞추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안건을 제가 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임금단지들도 하나둘 다 예산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소통을 엘리트리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과장님께서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예산에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속 말씀 주세요. 저희 혹시 트리 대표님들 작년에 예산이 500이어서 올해 제가 나름 1000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더 증액하고 싶으신 대표님은 안 계십니까? 좀 높이면 안 될까요? 그 트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번에 이제 파크리머에서 한 대형 트리가 1000만 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되게 쉽게 우리가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트리를 사실 세대수나 우리 이제 그 대단지 규모를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이번에 조명 한 개 이제 겨우 이제 500만 원 좀 따뜻하게 메워가지고 사실 조명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 500짜리예요. 그거 예, 그 그 지구대 뒤편하고 서문, 동문에 한 거. 동문하고 서문 아니요, 동문하고 지구대 뒤편. 아까 내가 밥 먹으러 나가다 보는데 예쁘지 않나요, 작년보다는? 근데 항상 사람 비교해 놓는 거야. 네. 그 옆집 보니까 경치로 그냥 하나만 못하는 그래서 주민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100만 원 주고 집 사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집을 못 원래 사니까. 이거 내가 예전에 제안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500건 보니까 더 비교되더라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네. 왜 대문이 그 사람의 얼굴이 그게 그게. 사실 저도 이제 트리는 개인적으로 좀 몇 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이제 대단지 추세를 보면요.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년에는 꼭 그런 이벤트 우리 단지에 또 초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대표님들 다 학부모시니까 그런 거 아이디어 좀 많이 내주셨으면 근데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뭐 청담 자인이 뇌인이 뭐 잠실 뇌인이 저기 어디야 반포 자인 반포 저기 뭐죠 반포 뇌인 반포 뇌인자 알아봤는데 한번 좀 시야를 넓히려고 좀 있어요. 그 정도는 못 가지만 좀 어떻게 생겼는지 왜냐하면 내 비디오도 보고 어디로 저걸 재건축하면서 단지를 다 구경해요. 보는 거하고 이게 누가 사진에 올린 것도 틀리거든. 그 정도는 못하지만 이게 시야를 좀 넓히 네. 이것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안 되면 회장님께서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같이 어린이집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연락하면 그쪽 자기 집 별로 이렇게 인색하게 안 났대요. 네. 얼마 전에 잠실 내려갔다 왔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네, 저도 지나가다 사실 그저께 갔다 왔어요. 근데 아까는 병원도 좀 그렇더라고. 네. 신기하더라고. 저도 좀 그래서 우리 26년에는 이제 내실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30억대 아파트 되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제 대표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아끼는 건 아끼고 조금 이제 보여지는 것에도 조금
조금 이제 같이 그래서 합심하셔야 제가 될 얘기 필요가 안 있다고. 해도 예전에 제가 이사하고 여기하고 부동산 명은 여기하고 리센스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전세는 거기 살고 부모는 여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전세도 거기 살고 구매도 거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지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개발되면서도. 그래서 내가 이 리모델링도 내가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신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언제 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되는 거하고 그냥 무게는 거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항상 이제 뜨거운 감자 있어야 돼요. 뭐든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시야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말이 길어지는데 리센스가 꼴하고 그거 모델 코미디 하다고서 부동산 가면 거기 그거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별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사실 이런 논의가 동대표 회의에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바이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우리 아파트 채널창이 많이 생겨서 대표님들도 조금씩 들어가 계시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안건은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주민분들 수준이나 의식 수준이 다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 유지만 하는 안건들로는 사실 이주연 대표 회의가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건 맞지만 조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추진력 있는 안건들을 저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 수리비 갖고서 그걸 그 돈 갖고서 전세된다 하면 아파트 기가 막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좋은 위치에다가 엉망으로 이걸 헛쏟았는데 바꾸면 되는데 그냥 사람이 수긍하고 이러고 살더라고 보니까. 좀 너무 이제 저도 무리한 것을 진행하자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 시야를 넓히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1.5류 되는 게 아니라 2류 된다고 이제 우리가 1류인 건 맞지만 이제 2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가지고 밖에다 공통으로 몇십만 원 굉장히 있어요. 그럼 대표님 혹시 트리 한번 제안 주시죠. 예산. 3천만 원 넘으면 좋죠. 예, 3천만 원 동의하십니까? 근데 세대당 얼마 안 되잖아. 예, 그게 사실 3천만 원이면 이제 세대당 한 300원, 월에 한 400원, 많이 잡아도 400원.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돈 갖고 있는 나무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쓰더라도 나 개인 돈 하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 내가 전기를 되는지 모르는데. 기부 받습니다. 그거 진짜. 내년에 기부 받습니다. 그 3천만 원. 집 앞에 있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해놨어. 내년에 제가 저기 아이들한테 그 내년에 산타 할아버지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좀 투자해야겠지만 네. 아까 밥 먹으면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 가지 예, 정확하게 제안 하고 주세요. 합시다. 네. 관리소장님 자격 선임수당 이거 아까 말씀 주셨는데 처음에 근데 최현수 여기서 과장님께서 또 있어요. 과장님, 그걸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자격 선임수당 계속해서 페이지죠. 더 확실하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트리는 일단 3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좀 동의 받아야지 그게 마음대로 하면 동의 안 되고. 아니요 여기서 해서 동의하시면 여기서 반대하시면 아니 반대. 3천원치 2천원치 건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렇게 막 일방적 하면 안 되지. 나 사람들이 얘기 들어봐야지. 그 혹시 3천이면 노미나이 그러면 한 5천? 아니 이게 대표님들 근데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 절대가로 보면 큰 거 같잖아요. 사실 우리 세대당 중에 1년에 사실 800원이고 12월 한 달로만 보면은 사실은 세대당 10,000원 안 되는 돈을 내는 거기는 해요. 두 달은 해야지. 아 그러니까 그 관리비로 증액만 봤을 때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우리가 내면서 이제 포토존도 만들고 애들도 좀 좋아하고 사실 이제 우리 송파구 자체가 아이들이 되게 많고 또 우리 아파트가 아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즐거운 건 성인들도 물론 즐겁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그런 게 없어 보이더라고 아파트가. 일단은 제가 조금 오늘 데크 적도 있어서 그러면 그 잠시 큰 사거리에 거기가 진짜 없어 보여. 제가 한번 최대한 그 한계가 구조적인 태생적인 한계는 있지만 3천만 원 동의하시면 또 올리시고 싶으세요? 재활용은 되나요? 네? 아니 재활은 되지.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좀 해놓고 예. 계속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예산은 저희가 잡아도 사용을 안 해도 되니까요. 조금 증액을 하고 이제 추후에 거기서 최대한 아껴 쓰는 형태로 할까요? 예, 예산은 일단 여유있게 5천 하고 대표님들한테 미리 공유 드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관련해서 아이디어 있으신 대표님들께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에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십시오. 아 그리고 제가 여름부터. 국문 같은 데는 어떤데 보니까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국문 내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은
성훈이 제일 이뻐. 성훈이. 그쵸. 너무 좋아. 동물이 제일 좋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얼굴인데 얼굴이 지금 좀 삐뚤삐뚤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태생이 못생긴 거지. 그러니까 태생이 성형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 최대한 뜯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대표님들 특이는 5천만 원으로 제가 증액을 하고 대신에 대표님들과 공유 많이 하고 주민분들한테 아이디어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해갖고 내년에는 한번 우리도 조금 즐거운 성탄절도 맞이하고 연말에도 좀 기분도 내보시고 한가장 더하는 게 왜냐면 예. 부모님이 이제 한강 버스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거기로 얼굴이 될 수가 있고. 아니 근데 대표님만 진짜 시작을 많단 안 말이에요. 하더라고.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시간만 아니면 모르는 얘기를 사실 좀 심도 있게 나눠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딱 5천만 원 증액하시고 이제 저는 사실 우리 단지에서는 큰 금액은 냉정하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잡으시기 예. 때문에 예산만 우선으로 잡고 예. 내년에 실시할 때 의견을 취하고 네. 그 1안과 2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찬성 반대로 하셔도 좋지만 예산안에 특별히 더 반대가 없으시면 1안, 2안 다르신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장님 월급이에요. 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차이가 나고요. 제가 인근 단지도 다 조사했고 또 사실 타 단지 저희랑 정말 비슷한 5,500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도 다 조사를 했고 최근에 이제 저희랑 가장 비슷한 리젠츠가 6% 증액을 하면서 저희가 어느 쪽을 하더라도 좀 인근단지라는 이제 뒤처지지는 않나 이제 1번을 하시게 되면 비슷한 수준 2번을 하시게 되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2번이 상상박이 아니라 상품 다시 한번 2안이 630인가요? 예 맞습니다. 가격 1안이 600. 1안이 600이고 2안이 630입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 혹시 증액하시고 싶으신 거나 따로 없으시면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장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사용 안 되는 금액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은 예산일 뿐이니까 틀이나 5천만 원 증액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사안들 과장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1번은 이제 2번은 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둘 다 반대한다 하시면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권 없이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거 믿지 말고. 네, 1번 1안 2번 2안 3번 반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안이 600, 2안이 630, 3번이 반대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먼저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찬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할까요? 네. 혹시 잘못 누르시는 대표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높은 게 2번입니다. 안 되네요.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이것만 지나고 우리 조금 퀵하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크 접붙임사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 뭐 대기는 이렇게 제가 피치 못하게 갑질을 하게 되는데 네, 됐습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과장님. 아직 누르지 마셔요. 구성할 때 다시 한 번만. 1안이 600, 2번이 630, 3번 반대.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네, 2안 이제 630에 트리 5천만 원. 그리고 해당 부분은 찬성, 반대 한번 다시 눌러주십시오. 네, 찍으시고 표정 반대 해주세요, 과장님 한 번 더. 근데 저걸 왜 하죠? 왜 지금 저걸 왜 하죠? 아 기록해야 됩니다. 아, 예, 저희 회의자를 아니 원래 투표할 때 우리 무기망 아니에요? 나 저 비밀 투표 아니에요? 저희는 약간 그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 우리 동대표가 어떻게 동대표들은 저희가 두 개의 동에 대표를 해서 의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것 같이네. 어떤 안건에서? 아예 편하게 의견을 하시면 되죠.
안건을 찬성한다 그거죠? 예, 이번 안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기권하시면 3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권까지 해주세요. 이런 거 미리 좀 준비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좀 근데 왜 여기서 항상 글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아니 숙제되셨나요? 근데 예산 올려서 기계를 갖고 들어. 아니 그냥 미리 스토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수정해주세요. 아까 나온 이번 안건 2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1번, 예산안 최종 의결입니다. 찬성 1번, 반대 2번, 기권 3번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네, 발표해주세요. 네, 1호 안건 2026년 예산안 찬성 15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안에 그 크기 5천 포함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도 전부 다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빠르게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지금 크게 민원 없으면 30분까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 아까 이제 뒤에 있다가 서류 지금 서류가 한 부밖에 없는데요. 2호 안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 업체 선정권 유찰에서 4개 업체가 들어왔고 1개 업체는 아예 자격 미달, 2개 업체는 시방서를 따르지 못해서요. 이제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한 업체를 일단 올렸고 올해 안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찰시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 걸로 2호 안건, 3호 안건을 이제 혹시 몰라서 올려놨었고요. 자료 뒤에 혹시 원하시는 대표님 있으면 조금 보셔도 괜찮고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네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서류 제출한 업체는 4개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참가 자격 기준이나 시방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업체가 3군데가 있고요. 저희 시방서나 특기 시방서나 참가 기준에 만족한 업체는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청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머지 자료 보시면 네. 저희 이제 지금 입찰 참가 지금 잘 만드셨다고요. 오늘 조금 회의 매끄럽게 못한 부분은 사실 저도 이제 오전 11시부터 이제 밖을 아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적격 심사를 2개를 개차를 했고 당일날 사실 적격 심사를 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관리실에서도 네, 저희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서류랑 다 점검한 거 청원 시스템에서 서류를 다 만족을 했고요. 입찰 금액은 7억 2,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청구권 스테이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놀이 시설 3군데를 공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일단 올해 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조금 디테일한 세부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안을 계속 받아보면서 대표님들한테 회의 전에 공개를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혹시 질문 있으신 대표님 없으실까요? 예. 그러면 아까 자격이 안 되는 거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사생은요,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건 실적이 이어야 되는데 4건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또 HDPE라는 자재를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적격 사항도 많은데요. 그린라인 DH는 소프트우드를 얘기하지 말까요? 네. 그리고 소프트우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대 자재명이 명시가 안 됐고요. 167동 놀이터 쪽에 렌털 큐러 필름을 신소재
그 신소재인 양 그 필름지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필름제는 내구성 자재가 내구성이 약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아파트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플레이라는 업체는 117동 놀이터에 자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시범서 기준을 위반했고요. 평상용 휴게 공간이나 다인용 통합 의자도 없고요. 그다음에 167동 놀이터 쪽에는 저희가 피는 슬라이드에만 적용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발판 이런 등에 적용을 해서 필수사항 위반으로 서류 점검 결과 판명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류 이따가 저기 과장님 앞에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게 사전에 그분들이 뭐 제대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뭔가 제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떨어진 업체들이 제가 스터디를 잘하는 조건을 만족하는데 제가 더 좋은 업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업체가. 네, 맞습니다. 조건은 일단 다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맞추는 게 정말 좋은 업체냐. 그렇죠. 근데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아파트 계약이라는 게 조건을 일단 맞추면 업체가 조금 이제 혹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술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다 유찰이 됐으니까. 그렇죠. 유찰 그나마 가장 적합한 업체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약 들어온 업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얘가 가장 적합한 업체인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해요. 네. 근데 사실 여기 그냥 설명이 없어가지고 조건을 만족한 게 가장 좋은 업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작년에 조금 이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건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고 저희가 철제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물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지만 고급 자재들을 대부분 사용을 했고 규모도 조금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수장님, 저 이용 추리에서는 왜 주류가 많은 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드는데 그냥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적격 심사 때문에 유찰된지 모르고 오셨다고 하는데 예, 말씀하세요. 입찰하는 데면 입찰하는 기사들이 이거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을 볼 텐데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집어넣을까요, 그게? 난 그게 거꾸로 갑자기 의심나는 게 저도 뭐냐면 근데 더 담화 심하게 아니냐는 얘기지, 담화 아니 없이. 더 심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현장 설명회에도 사실 이미 자격이 안 되시는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살 수 없는데 인장을 간다고 해서 막을 수 없듯이 그런 거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회사 대표고 저거라면 아니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추고서 근데 무대포로 가서 자기가 유행으로 저기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될 텐데. 근데 간혹 이제 저희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서류 검토를 그래서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서류에서 놓치는 게 혹시 간혹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예민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제 이번에도 한 업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그렇게 1000세대 이상을 5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냈는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너무 두꺼운 서류니까 그거를 저희가 놓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자격이 미비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서류들을 오늘 사실 두 분 이사님께서 오전부터 많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관리실 직원들하고 갖다가 좀 그래. 예. 내가 모르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도대체 저 안에 내 마음도 모르겠고 뭐 그렇다고 물 수도 없이 의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회장님, 임원들, 관리소장님이 다 그 서류 검토라든지 제한적 검토들을 사실 하는 거고요. 그런 뭐 과정에서 도와주실 동대표님들 있으시니까 언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또 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와주세요. 나도 시간 되는 대표님들. 이게 좀 비슷한데 좋아요. 저렇게 해서 7억 2천 고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회의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설명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결정하자 이러면은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금 잠깐 성우 들어볼까요? 지금 다 지금 왜 결격 사유인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또 그냥. 설명 소장님 네, 들어주시죠. 저희가 그 부적격 업체는
지금 서류 보셔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조금 오늘 일이 좀 해가지고 선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업체라고 하니까 지금 근데 저는 디자인이 이게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근데 디자인이 대표님 사실 그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대로 오늘 PT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개 업체가 들어온 거고 저희가 이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시한을 두고 저희가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건 조건들에 추후에 이제 뭐 만약에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 혹은 이제 놀이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더 디벨롭 해야죠. 근데 뭐 어쨌든 디자인의 이걸 보면 이게 좀 이거는 싼 걸 많이 하는 디자인 업체다. 얘는 좀 비싼 거를 많이 하는 업체인데 얘는 비싼 걸 많이 하는 업체로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는 사실 나머지 3개는 디자인만 보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비슷하고 한두 개는 조금 이건 디자인 너무 좀 많이 하시긴 했는데 결격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셔야. 아니, 솔직히 결격 말씀드리면 사유를 저희가 사실 다른 업체들이 시방사 조건을 못 맞추는 게 그런 디자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디자인 자체를 서윤 대표님이라든지 좀 디자인 쪽에 그런 전문가의 좀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팀까지 거의 만들다시피 해가지고 시방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 시방사 조건들에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그런 하이엔드 요건을 못 맞추는 업체들이 사실 디자인만 딱 봐도 티가 나는데 그래서 그 요건들에 이제 다 탈락을 하는 거예요. 볼상 두 개는 하이엔드 디자인이 아닌 것처럼.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디자인의 뭐 높이라든지 소재라든지 다 저희가 시방사에 녹인 거거든요. 면밀히 다 검토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 군데는 아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를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 구원됐으니까 수익에 한다는 건데 이 업체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거를 뭘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관계자분이 현장에 계시는데 설명해 주세요. 네, 그분 뭐 설명 올리라고 네, 네.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리세요. 네, 대표님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조금 오늘은 조금 제 몫이 아니라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수익이니까 설명을 좀. 저희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다음에 심사도 있고 해서 조금 픽하게 진행을 하고 저희 동 대표님이 약간 진행 뭐 띄우셔야 되나? 스피치를 원래 지금 했던 거는 잘 간단하게 오늘 댓글 꼭 하고 가셔야 돼요. 되게 하고 가셔야 돼요. 혹시 내가 자리 없으면 여기 앉으셔도 되는 속도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집중 부탁드리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은 10분이요? 그러면은 7분만 하면 빨리 그럼 업체 소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림만 보면 될까? 그림만 자 진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실 S 놀이설물 리모델링 제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마주할 공간이 단지 놀이터 그 이상이기를 바라며 4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첫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사로잡는 우창적인 디자인. 둘째, 다채로운 경험을 고려한 놀이의 다양성. 셋째, 아이, 어른 모두가 함께하기 위한 놀이와 쉼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
그리고 넷째,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고려한 공간입니다. 이 가치들을 바탕으로 잠실 S만의 단 하나뿐인 시그니처 놀이공간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뉴커멀 포즈 네스트입니다. 이름처럼 아이들이 자연 속 따스한 품에 안겨있는 듯한 포근한 보금자리 같은 놀이공간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이 공간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퍼지며 더욱 따스한 빛깔을 내보입니다. 조명은 단지의 경관을 살리는 요소이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이 밤에 안전하게 따뜻한 분위기에서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기 소재가 그 스테인인데 이게 메탈 같은 네, 스틸 소재입니다. 로고는 안 쓰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조명 밤에 주장하면 저 1층 세대에서 민원 안 들어올까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좀 아, 끄는 네. 거 지나가. 그거는 아니 진행된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뉴커멀 포즈 네스트의 중심은 함께함입니다.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어른도 함께 묻고 쉬는 공간인가 동시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놀이 영역과 휴게 영역의 경계를 없애 공간 전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단지의 구성원 모두가 휴식과 동시에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주요 메인 시설물이 이번 포즈 네스트 조합물들입니다. 우리 휴게 복합형 시설물로 평상 벤치, 테이블 세트, 다이닝 벤치, 서클 벤치, 네트 평상을 기획하여 적은 인원에서부터 많은 인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복층 전망 구간에서는 중심이 높은 곳에서 자연을 바라보며 숲속을 거니는 듯한 놀이 경험이 가능하도록 해 자연 체험형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갖고 질문을 하세요. 좀 보여주세요. 네, 이 여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유명한 것 같은데 다른 데랑 뭐 디자이너 수술할 때 퀄리티를 좀 비교해서 여기 강점인지 아닌지 뭐 객관적인 그게 어떻게 디자이너가 많다는 뭐 그게 있나요? 네, 다른 회사들보다 이 디자이너 수가 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너무 사실 업체별로 봐야 하는데 더 큰데 조금 큰 데는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좀 더 많은 업체도 뭐 없는 것은 아니나 저희도 휴게 놀이터랑 휴게 공간과 뭐 놀이터 공간 좀 별도로 전문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각각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거에 대한 반증으로 저희가 뭐 국제 디자인 공모전 레드닷 같은 것도 수상을 했고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ID 수상, 최근에는 그 디자인 수상 다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향인데 네네네. 이게 좀 국내 업체 중에서는 상을 그래도 네. 다른 데도 좀 받는 거죠? 여기만 받으면 국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회사도 갖고 있는데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 다른 사업체보다 많이 받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뭐 우리가 알만한 아파트 사례는 원베일리 몇년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놀이터 외에도 서울랜드 지금 그 리뉴얼 놀이공간 크라켄 아일랜드라고 그 아예 그렇게 큰 테마파크 공간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크라켄 아일랜드. 네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라. 그러면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디자인하고 이랬으면 좀 단가가 셀 것 같은데. 네네. 다른 데보다 지금 견적이 디자인이 높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아마 모르실 거고 근데 그래요? 회복하고 들어오는 저희가 쓰니까요. 4개 두개 업체는 거의 반 조금 넘었던 거예요. 반값이에요. 하나는 이거 4개요. 여기가 보시면 되고 다른 데 하나가 솔직히 싸지 않은 업체는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가격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높지는 않은데 또 다른 데가 너무 싼데요. 이제 디자인 보시면은 왜 딴지 그래서 삼각된 거예요. 잠깐만요. 예. 이게 프린트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디자인은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프린트 있잖아. 근데 애들이 그걸 타고 올라와. 그래서 이제 그 안정도 느끼고. 그 앞부분 그 출구 부분에 이제 올라가지 말라는 푯말이 사실 있어서 한말 갖고 애들이 안 올라가나요?
밑에를 떨어져도 안 닿게. 바닥재가 네. 바닥재가 지금. 근데 바닥재가 두꺼워서 그저 어린이 놀이터는 그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도 제가 볼 떨어져도 때 안 저기까지 나가고. 올라가고 저 위에는 못 올라가고 저 중간에 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저 중간까지 네. 그 이렇게 가로 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가. 내년에는 우리 반드시 암벽 동반 놀이기구를 꼭 설치하고 저도 애들이 이거 좋아하는 걸 알아가지고 내년에 꼭 암벽 동반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 저희가 안 네, 됐구나. 암벽 동반 꼭 해주세요. 저희가 안 됐구나. 그래서 내가 슬라이드 옆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 전문 업체 기준에는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대응하는 전환을 보여드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재는 어떻게 다 직접 맞춰놓은 거를 직접 생산하시는 건가요? 중국 소재 자체는 주문을 하는데요. 부담이 무슨 되고요. 뭐 당연히 이제 한국 이런 것들은 수집단들도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1, 2등급을 맞추려고 하니까 품질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를 가져와서 취급하는 거고요. 걱정하시는 뭐 중국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중국산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웨덴산 기반을 써서요. 안장이나 이런 것들도 스웨덴이랑 계약을 써져 있는 놀이터는 안 돼요. 근데 탕업체에 따보면 무시 비싼 거다. 많이 남겠다. 그런 게 아니고 수 없지만 반값에 한 게 저기 지난번에 한번 세개 있잖아요. 보통 탕업체보다 2, 30%는 시공이나 이런 걸 지정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별로 없어요? 시공 당연히 안에서 다 네,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도 하고 저 제품에 대해서 실은 요구사항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풀고요. 저희 직접 생산하고 생산 공정 안에 그 분체 도장, 자동차 도장하는 거, 뭘 알아야 포즈가 그 안에 포함이 적당히만 먹어야지. 저희가 현장팀이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품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될 실패를 가져요. 시공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계약한 다음에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겨울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공급시가 네. 떨어지고 저희가 이게 알겠다. 그 제안한 중에 가장 좀 애들이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놀 수 있는 디자인 하나만 보여주세요. 시간이 7분이니까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디자인. 좀 높이도 높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난이도를 되게 고려해서 좀 넣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공간이 넓지 않은 공간이라고 저희가 순환형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같이 넣어서 아이들이 좀 끊임없이 놀 수 있게 같이 했고 그 중간에 보시면 그 네트 오르기나 이렇게 블랙홀처럼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네트 놀이가 가장 사실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놀이가 있고 아이들이 항상 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여서 이렇게도 돼 있고 아까 어린이 놀이터 1번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스페이스 네트를 구성을 해가지고 좀 아이들이 도전적으로 놀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이해는 없습니다. 일단은 조건은 다 저희 이제 그때도 저기 아이 있는 분들 좀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인용품 사실 놀이터 같은 거는 제 생각에 일단은 이용하고 계신 부분인데 자제분들이 어리신 분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놀이터 계속 스터디 다니면서 카단치 다녔을 때 다인용 그네랑 그다음에 애들이 오르는 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 정도는 스터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뭐 디자인을 타거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디자인은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건드리면 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추후에 오늘 이제 피치모델을 입원하셔가지고 사부님께서 못 오셨는데 저희가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일단 추안이고 확정하면서는 네. 뭐 우리가 원하는 데는 좀 예, 구성이랄지 맞습니다. 뭐 네. 그런 거는 되니까 그거 할때 어디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예, 놀이터는 조금 다행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일단 가격은 근데 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런 진입하거나 어려운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놀이터 폐기 비용이 다 포함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위기만 되어 있고 하다 저희가 까봐야 상태를 볼 수 있지만 이 공고 사업 자체에 대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수 조건을 조금 중요하게 넣어놨어. 저희가 지금 보니까 배수가 다 안 돼서 빗기가 켜갖고 애들이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더라고요. 배수는 네, 이제 애기들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배수는 1번 넣어봤습니다. 이 말씀하신 110동 예. 큰 공간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저희 일단 2호한 건 어린이 놀이시설 보조공사 선정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적격심사에 문제 없었던 것을 해서 진행하는 건에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한번 아, 이게 질문인데 만약에 반대해서 이게 보면 그냥 밖으로 물고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잖아요. 거의 완전 끝이네. 찬성이고.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떤 소리 없는 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심 부분은 조금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이 자제분 있으십니다. 네, 2호한 건 어린이 놀이시설 보조공사 네, 다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정신없거든요. 네, 다음 그 4호한 건, 3호한 건은 이제 이따가 적격 심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4호한 건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권이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현설 자료나 이런 거를 자세히 썼는지 그 첫 번째는 한 개 업체만 들어왔고요. 두 번째 입찰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가 아예 산출 내역서가 잘못돼 있었고 하나가 서류 미비 그리고 하나가 그 재하청 금지 조항을 저희가 넣었음에도 이제 하청을 주는 그 형태로 들어가서 입찰이 돼서 이제 산출 내역이라던가 이제 작년 이제 저희 하청 금지 조항을 어긴 업체 외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건이고요. 그 조경은 사실 관심 있는 대표님께서 오늘 요청하셔서 제가 조금 아쉬운데 시방 자료도 조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해서 이 부분도 이제 또 조경에 조회가 깊으신 대표님들한테 많이 이제 해서 그때 안건에 올렸던 내용이고요. 소장님께서 더 설명 주실 거 없으시면 대표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소장님한테 질문 좀 해주세요. 소장님 질문 받아주세요. 여기 조경유지 관리업체가 네. 기존 업체 중앙조경일 때뭐 여기 2억 7,900이었는데 왜 이 수천여 집에가 더블로 갔는지 거의 배이고 지금 우원TM이 일산 개발의 자회사인가요? 일단은 소장님 그거 답변해 주시고 저희 2년짜리예요. 2년으로 2년이에요. 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 기간이 작년에 월 중앙 2,400에 2년이고 그리고 사실 그 해당 업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그때도 최저가로 입찰이 됐는데 타 업체보다 사실 1억 몇천 이상 저렴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1억, 올해는 작년에는 1년, 올해는 2년짜리고요. 소장님 답변 주세요. 나를 이해하면 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더 올라가는데요? 나누기 2 하면은 비슷하기는 한데 2년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똑같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비교가? 작년에 1억 9천에 1억 7,930이요. 1억 7천. 2억 7,900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없었죠. 저희 1년밖에 안 해봤어요. 조경. 그때 그 조경 관리 업체 우리 없어갖고 18년 동안 조경 유지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하필 왜 또 울산 계열 회사인가요? 개발? 네, 사업자 등록은 다 별도 법인이고요. 저희가 우원팀이 성실하다고 적격업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우원팀하고 하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조경은 KG 에코가 6억 2천 할 때 지금 4억 8천만 넣었고요. 이 금액 가지고는 하청업체에 80% 주고 나머지는 20%는 중앙조경이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관리에 하기에는 너무 단가를 많이
깎아서 온 것 같습니다. 뭐 더 의견 있으시면 딱 보시고 반대 의견 있으시면 안건 마음에 안 드시면 의견은 어차피 얼마든지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이거는 장기순환 충당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제안 준 업체들 중에서는 한 업체는 아예 충족을 못 시켰고 나머지 하나는 작년에 한 업체인데 작년에 저희 조경 유지 관리가 어땠는지는 이미 꾸준히 민원이라던가 저희가 통해서 알고 있을 거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김지호 대표님 말씀처럼 에버랜드 관리하는 업체 사실 데려오고 싶어요 정말. 그러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건이라던가 이런 게 다른 업체가 들어올 확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야말로 진짜 성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성형 수술을 30억짜리 앞에 갔다 오고. 예. 그래서 조경은 좀 제가 관심 있는 대표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제가 이쪽은 좀 저도 문외한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늘진 곳에는 뭘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천하가 비싸게 하면서 왜 이거는 줬어요? 요것도 저렴한 편은 아닌데요. 아니, 사업체 에버랜드 진짜 잘해. 에버랜드 누구하고 아 진짜 맞는 말씀이 아니 근데 아파트 대표님 진짜 어지간하고 맞는 우리 말씀이에요. 대문하고 조경이라고 그게 맞습니다. 누가 집안에까지 뭡니까? 집안은 자기가 수리하는 거라고. 아니 사실 지금 뭐 다른 주민분들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적정 가격에 좋은 이제 업체를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해서 저렴하다고 해서 그 일을 맡겼을 때는 오히려 그 돈도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라던가 조건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의결을 했을 때 대표님들께도 그래서 관리의 연속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2년의 제한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기는 왜 그럼 저기 에버랜드는 안 들어온 거야? 아니면 자격을 해서 못 들어온 거야? 에버랜드 저희한테 관심 관심 없어요. 없어요. 전화 한번 모임이 넣어주십시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제가 말이 긴데 레미안이 왜 비싼지 알아요? 에버랜드 조경 때문에 비싼 거예요. 맞아요. 레미안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구조가 별로 안 좋아요. 안에 구조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현대하고 현대가 시공으로 그러면 조경을 레미안이 한다. 에버랜드가 하면서 그래서 먹어간 회사도 있어요. 그 정도인데 이 좋은 위치에 좋은 아파트에서 왜 허접하게 저러나요? 아니 사실 저도 대표님들 좀 저희 지금 나무도 18년 차가 되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런 데는 깔끔해. 저도 삼성에 있었지만 따지도 않네. 그런데 AS도 좋고. 그렇죠. AS 중앙은 도망가는 것도 많잖아요. 해놓고서. 사실 이제 작년 업체도 제가 돈을 이제 막 맡고 그랬더니 달려오고 막 이랬었기 그 때문에 감히도 사정하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사정했죠. 제발 해달라. 왜? 그건 단가가 지금 단가가 좋으면 왜안 들어오겠어요? 그게 근데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면 이게 가불이 이게 바뀌어요. S가 에버랜드가 적용했다는 거하고 저거하고 크게 바뀌어서 이번 이미지가. 근데 자꾸 아낄 건 아낄 건 좋은데 또 쓴 돈도 써야 된다잖아. 맞습니다. 특히 공용부분 쪽은 이게 나는 이게 바지솜은 되게 나무도 괜찮더라고요. 나무 덜 해먹었더라고 옛날 조합장이. 근데 조금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저는 너무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도 덜 해먹은 거야. 중앙조경이 4억 8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중앙조경보다 원TN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 중앙조경이 작년에 VAT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2억 9천이고 여기도 별도니까 뭐 2억 7천 얼마였을 것 같고 그때도 타 업체가 4억대에 들어왔고 중앙조경만 2억 9천에 들어왔어요. 2억 7천에. 근데 저는 이제 VAT 포함 중앙조경이랑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년이니까 소나무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중앙조경은 뭐 매주 줘서 뭐 어쨌든 하청 줘서 지금 그렇게 본다는 그러니까 산출 내역이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 일단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경 만족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조경 관심 있었던 몇몇 대표님들께서 계속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 그리고 주민분들 민원이 워낙 많아서 지금 퇴사하신 건축팀장님도 좀 애를 많이 먹으셨었거든요. 거의 벌목하듯이 배워놓았던 건 잘 아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조경 유지 관리 업체가 있었고 올해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2년을 이제 관리실에서 제안을 한 이유는 관리의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만으로는 정상화 시키기가 조금 어렵다. 사실 이 2년만으로도 저는 사실 정상화가 될 거라는 확신은 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조경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약간 탈모 같은 느낌?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더 제가 반포 레이니안 거기가 여기보다 한 15억이 비싸. 부동산 들었는데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틀려.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어기는 어차피
3호선, 5호선, 9호선 교통이 좋은데 여기는 2호선, 9호선이 있어요. 거의 안 먹어. 그렇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반포 내려가면 한강이 없어요. 여기는 한강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조경이 기가 막혀요. 쉼터도 있고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아, 이래서 이게 사람이 도가 죽겠구나 생각입니다. 좀 거들리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포토존 위치가 아니었는데 여기서 잡아먹는 이 아파트가 잡아먹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있는 조경하고 커뮤니티센터라고 커뮤니티센터는 방법 없어.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조경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조경은 커뮤니티는 하기 힘들어. 없잖아. 용지가 없잖아. 할 수 있는 용지가. 자기 보다가 없어진 다음에 그 없어지지 않은 다음에. 이거 틀어내니까 그 생각이. 근데 진짜 말씀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입대인 회의 때 자꾸 이제 어떤 발전적인 얘기가 아니라 발목 잡는 얘기들이라던가 현상 유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진짜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기축에 이제 북축으로 들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얘기 진짜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의 사기가 앞뒤에서는 그것도 생각하면 네, 저 숫자가 얼마나 잘 미치잖아요, 이게. 네, 아니 그 조건을 지금 일반 저희가 하기에는 제가 솔직히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 조건을 맞추기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선정 못하면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제한은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가 들어온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만 적격 업체가 있는데 그 결정해야 되는 게 그러면 적격 업체를 좀 더 찾아볼 거냐 아니면 이거로 갈 거냐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잘 들어온 업체 중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그냥 근데 만약에 그래서 반대가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소장님께서 다음 달에 다시 올리셔야죠. 이 업체를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다른 업체 한 군데 더 있는 업체 찾아서 올리시겠죠. 더 금액이 높게 들어가는 거지. 거기는 2차 업체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를 소장님께서 이제 탈락시키신 이유는 이제 저도 이제 사이트를 봤지만 KJ 뭔가 골프장 전문 업체여서 좀 아파트 조경하고는 살짝 이제 거리가 있는 업체였어요. 근데 세 업체가 들어왔는데 두 업체가 별도이고 4개 중에 2업체.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저거 말해서 의심을 난다고 치고.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모르셔서 그 조경의 항목을 추가해야 돼요. 근데 조경에 이번에 조건 진짜 많이 넣었어요. 아니 말 좀 하자고.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대표님. 그래서 4개 업체가 들어왔던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예. 일단 적격 업체가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나머지가 부적격이죠. 부적격이었죠. 그래서 그럼 적격 업체가 그것을 맞춰서 들어왔는데 4업체 다 안 된다. 그 입찰 자체가 그 입찰 자체를 무효하시는 입찰 무효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업체가 나오면 한 업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무효 한 입찰 업체가 나오면은 입찰 무효다.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이상 업체가 유효한 업체가 3개 이상 업체가 남아 있어요. 아니 그 상대방이 적격으로 들어온 팀이 그래서 이해해 주는 상황인데 본인들도 근데 부적격하다는 건 아는 거죠. 네. 뭐 산출 물량이라던가 이런 거 다 잘못 뽑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아예 그 시방 서류를 못 맞춘 거죠. 일단은 그럼 상황권 보시고 뭐 만약에 소장님께서 더 설명이 필요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한건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권 찬성 1번 반대 2번 9번 3번 오케이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아까 그 업체로 찬성하냐 안 하냐 예예 그 저희 이번에 2년짜리 업체이고요. 그 업체라는 게 제가 이제 더 싼 업체를 올리기에는 확실히 못 봤는데. 한 14개 원래 네, 제4호안건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권 찬성 14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업체한테 미안해도 안건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다음 안건 5안건 법률 자문 변호사 자문가 상임의 건 5안건입니다.
그 자문 변호사 네, 선정, 네, 우선 설명해 주세요. 네, 5학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과 업체를 선정해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자 제안드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제안드리는 업체는 위두입니다. 계약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고요. 총 계약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부결된 안건인데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엘리베이터랑 조만간에 이제 계약서도 새로 써야 되고 이번에 계속 이제 뭐 다른 안건들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때 계속 협박 아닌 협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장치는 전환 입대기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정말 저는 김현장이나 태평양 같은 업체를 섭외를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저도 이제 저렴한 가격을 사실 무조건 선호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슷한 조건에 다른 이제 법무법인이나 일단 주택관리 관련해서 이제 뭐 전화나 이런 걸 했을 때 받아주는 업체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여기에서 굳이 이제 더 비싼 업체를 한다고 해서 더 이제 양질의 자문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는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 네 말씀 주십시오. 궁금한데 예. 자문이 구해지면 예. 어떤 식으로 자문을 구하겠어요? 일단 지금 자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자문을 구하는 전화 자문도 많이 구했고 제가 보통 이제 질문해서 전화 자문을 구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누수, 주차장 이런 건 입주민 간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자문 제가 이제 구하거나 관리실에서 구할 수 있죠. 관리실에서도 많이 구합니다. 관리실 이메일로. 차원에서 예. 대화중기는 예. 입주민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대인 전체나 이제 관리실에서 조금 애매하거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잘못 건드렸을 때 재물손괴가 되는가 안 되는가 혹은 저희가 뭐 구청에 자문을 구할 때 어떤 형태로 질의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 자문을 구하는 게 많고요. 제가도 사실 요 정해진 것 외에도 일단 전화를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좀 회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저렴하다고 해서 대척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도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전화해보고 별로인 변호사님이었으면 아마 접근을 하지 말고 딴 하자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통화를 해봤고 그 자문서도 실제 구한 적이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실무란 경험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이 좀 실무에 좀 문통하시고 이제 통합으로 아파트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감각이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뭐 아무 관련도 없지만 요건으로 이제 통화를 저희 아파트 건으로 통화를 했을 때도 좀 합리적이시고 책임 따르시고 친절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결혼해서 이분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로 입속을 자문하는 데는 어떤 회사가 개인 변호사시고 주택관리 주택관리 이런 민자서 이런 관계 아니고 예. 아파트 관련 소송도 있으니까요. 우리 이사님이 하시면 안 되는 생업이 있으시니까 인도 사업에서 본인이 좀 나중에 또 나중에 그냥 생각해보세요. 30년 뒤에. 네, 그러면 5만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의 것 찬성하시면 1번, 개의 반대하시면 2번, 개의 기권 3번 개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박이사님 임원에 대해서 맞습니다. 5만 찬성 16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박진영 이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니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안건 그럼 바로 이게 이제 6분치로 사실 보고 싶어 한 거는 크게 그 이슈될 것들은 아니라서 조금 픽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쭉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구안건 선관위 법봉조치 긴급공사 취약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에 123동 선관위 브레이크 세트와 11월 4일 146동 이루기 브레이크 세트 공사를 했습니다. 모두 긴급공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해서 장기선 충당금 계정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금액은 공사 비용은 3,545만 800원입니다. 그리고 7호 안건 옥탑 환기시설 그릴보수 공사 추진권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2월 1일 긴급공사했습니다. 119동 옥탑 환기시설 그릴이 파손되어서 긴급보수한 내용이며 공사업체는 공인특수방수업체입니다. 공사 금액은 44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다 해주신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따로 질문 없으시면 일단 6호 안건 의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호 안건 승강기 부품교체 긴급공사 추인의 건 찬성하시는 1번, 반대 2번, 기본 3번입니다. 문제 안에 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라 네, 개표해 주세요. 네, 6호 안건 찬성 17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다음 7호 안건 소장님 7호 안건도 바로 설명 다 끝내. 네, 알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라고. 네. 저희 좀 참고로 소장님께서 옥탑부터 기계실부터 저랑 이제 게릴라로도 다 돌고 계시는데 곳곳에 이제 저수조부터 해가지고 집수정부터 해서 깐깐하게 지금 저희가 많이 살피고 있으니까 취합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호 안건 옥탑 환기시설 우주공사 추인의 건 투표 부탁드립니다.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기권 3번입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한 분 남았습니다. 네, 개표해 주세요. 7호 안건 찬성 19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네, 고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시공업체 계약금에 따른 기성금 지급권입니다. 제한경쟁의 최저가 입찰 결과 오베스백한 공사 보수공사 업체가 동양환경 엔지니어링에 계약기간은 12월 15일에서 26년 3월 31일까지 낙찰 금액은 4,378만 원입니다. 공사 범위 하기 전에 일정 부분 설명 올린 대로 공사 범위 15개소 15개 중에 금년 안에 5개 군데를 공사하고 26년 3월 30일까지 10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성금은 계약금액의 30%인 1,313만 4천 원을 장기선 충당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 완료된 곳은 105동입니다. 날씨 변수가 없으면 24일 2개소, 26일 2개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목 이식하는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3월 이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때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배관 찢어진 것들 공사하는 부분이고요. 흙도 메워가지고 필로티에 물 차는 것들도 다 보완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찬성하시면 1번, 반대 2번, 기권 3번입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전체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서비스 받아주세요. 찬성 18분으로 보호안건 가결되었습니다. 네, 10호 안건 열도안기 열판 교체 및 상하공사비 지급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도안기 교체와 열판 교체 공사를 10월 29일에서 11월 4일간에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는 열도안기 5대 교체 비용 1,353만 원, 열판 463개 교체 비용 2,333만 1,000원입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총 공사 비용이 3,686만 1,000원인데요. 이 공사비는 장기선 충당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열도안기 세관공사와 가습기 공사를 동기간에 실시했습니다. 공사비는 열도안기 세관공사비는 401만 5천 원이고 가습기 공사 비용은 6,021만 700원입니다. 총 3,255개 교체했습니다. 이 열도안기 세관 및 가습기 공사 총 비용은 6,422만 5,7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10호 안건 따로 질문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만두신 설비팀장님께서 체크를 많이 했고 저도 열교환기 세척할 때 기계실 2번 다 갔다 왔습니다. 네, 19건 찬성하시면 1번, 반대 2번, 기권 3번입니다. 네, 19건 찬성 19건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대표님들 잠깐, 대표님들 제가 하나만 혹시 적격심사 끝나기 전에 저희가 아파트가 좀 독특해서 성관이 임기가 모두 같아야 되고 동대표처럼 중간에 그만두신 성관위원께서 있으시면 원래 그 남은 임기만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7분이 이제 임기가 모두 다 상이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관위에도 기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동대표와 그 임기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 피치 못하게 이번에 이제 전원 해촉이 되시면서 서든 사퇴하시면서 이제 7분이 모두 임기가 맞아주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현 성관위를 주기 성관위로 하시는 것을 모두 동의하시나요? 그 성관위청의 자문을 구했고 이 부분은 그냥 협의 사항이라 하시니 그럼 주기 성관위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적격심사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전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시면 귀가하셔도 되고 그래도 한 남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너무